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 해외 선교부 봉사단에서 단장을 맡고 있는 성보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직 경찰관이고요. 현재는 아산의 경찰 수사연수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잠시 저희 경찰 해외 선교 봉사단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1년도에 창단을 했는데요. 현직 경찰관들로만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13만 경찰인데 현재는 지금 한 120명 전국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좀 걷어서 지금 현재 8분 선교사님들한테 정기적으로 매월 이렇게 후원하고 있고요. 또 단기 봉사 저희도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갑니다. 현지 선교사님들 가서 지원하는 활동도 하고 또 현지에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도 수집해서 저희는 13만 경찰 각 경찰서나 이런 데 선교회가 다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회가.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물품도 수집해서 그리고 봉지 보내는 그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이렇게 범죄 예방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직원들이 지금 GMS에서 하는 파송 선교사님들 위기관리 교육이나 또 감리회 선교국에서 하는 위기관리 교육 이런 데 직접 참여해서 저희도 이렇게 외국에 이제 처음 나가셔서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라고 예방교육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저는 5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앞에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 중복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조금 저는 좀 깊게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도 폭행 부분입니다. 필리핀, 과테말라, 중국 등 이렇게 강력범죄가 빈번한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가실 때에는 좀 사전에 현지 상황을 좀 확인하시고 적절한 대책도 좀 세우셔서 이렇게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에 가면 돈이 많다고 아마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그래서 항상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하시는데요. 가능하면 좀 낮에 외출을 하시고요. 또 어차피 저희는 봉사팀이라 팀끼리 움직이겠지만은 개별 행동은 좀 자제해 주시고 인적이 드물거나 이런 데는 위험한 지역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저희 교육도 그렇고 외교부 교육도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항상 알라고 해 강도 등을 만났을 때, 조우했을 때 만약에 어떻게 대처를 하냐. 자극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라. 순순하게 협조해서 위기를 극복해야지 내가 자신이 있다고 이렇게 대폈다가 오히려 위해를 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좀 낯선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최대한 그걸 피하시고 여러 사람 있는 곳으로 해서 좀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게 자주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단체로 움직이는 단기 선교 팀이겠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이런 위해 요소에 좀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 프랑스에서 숙소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겠다고 친절합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하겠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태워다 주겠다고 해서 숙소에 데려가서 성폭행한 사례도 얼마 전에 있었고요. 또 이렇게 동남아 같은 데 여행하시다 보면 너무 친절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스킨십을 너무 이렇게 붙어서 하는 그런 사례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성폭행이나 성추행에 대해서 좀 미리 가실 때 좀 예방 교육도 좀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나 이런 어린이들한테는 좀 방어 기술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기술을 좀 가르쳐 주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호루라기나 스프레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여행 가실 때 그거 얼마 안 비싸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씩 지급해 주는 것도 괜찮다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즐거운 선교를 가서 범죄로 인해서 피해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약 소지 운반 연루입니다. 저희가 뭐 마약 소지 뭐 이런 걸 할 일은 없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연루되고 오해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마약으로 지금 찌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처벌도 엄청 강합니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약 소지나 뭐 판매했다가 걸리면 사형이니까요. 그런 나라는 그 정도로 엄격하고요. 저희 나라도 마약을 반입할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근데 이 반입이요, 고의적인 반입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현지 공항에서 이제 귀국을 할 때나 뭐 출국을 할 때 똑같은 입장이겠지만 누가가 다가와서 현지에 요거 선물이 있는데 이거 하나만 좀 옮겨주십시오, 전달 좀 해주십시오, 이런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선교사님,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요, 중국 선교를 하다 오셨는데 워낙 저기 하시니까 중국을 가는데 인천 항만에서 칭다오인가요? 넘어가는 그 배편에 타면 보따리 장수들이 있답니다. 그러면 그 배표 공짜로 준답니다. 요 물건 좀 거기까지만 날려주십시오 하는데요. 그래서 가끔 목사님도 그렇게 했다고는 하는데요. 이게 엄청난 위험입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을지 모르거든요. 그 안에 마약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들어있다고 하면 중국에서 적발되면 이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우리 선교팀이나 그냥 진짜 하잖아요. 누가 이거 좀 선물 조그마한 손가방 하나 전달해달라고, 인형 하나 전달해달라는데 굳이 이렇게 마다한다,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그런 부탁은 좀 당하게 거절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가방을 지켜달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공항에서 이거 잠시 물건 좀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현지 경찰관이 와서 거기를 열어보거나 해서 무슨 이상한 물건이 있을 때는 또 난처한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 선교를 가서 과도한 친절도 어느 정도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냥 호기심에 단순한 소지만 해도 중형에 처해야 하는 나라가 있으니까요. 보시는 거와 같이 자신의 수화물을 항상 가까이 두시고요. 복용하는 약이 있습니다. 약에도 이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오해받지가 않도록 그 약 성분이 적혀있는 그런 것도 여행 가실 때는 증명서도 하나 가져가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최고 핫한 게 태국에서 대마초 말입니까? 미국 40개주, 캐나다, 네덜란드, 우루과이, 독일, 태국, 브라질도 그렇더라고요. 지금 요새 뉴스 보니까. 저희는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서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섭취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거는 미필적 고의에도 포함이 됩니다. 미필적 고의라고 하면 이거 마약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도 처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마초인지 모르고 먹었다고 하는 경우에도 모르고 먹었다는 걸 입증해야 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제가 오늘 잠깐 뉴스를 한번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요. 오늘자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지난 4월에 서울에서 한 20대 남성이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태국 여행 후 가져온 젤리를 누나와 나눠 먹은 뒤 극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경찰이 이들을 남매에 대해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했더니 이게 양성 반응이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남매가 섭취한 젤리는요, 공룡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알록달록한 색깔의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반 젤리와 똑같다고 합니다. 이 겉봉투에도 마약이나 이런 성분이나 이런 게 써져 있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겼을 때 이걸 입증하는 책임이 본인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대마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먹었다고 해서 경찰에서 무혐의는 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오해받는 소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태국에서는 이 젤리 요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생겨서 항상 여행하실 때는 주의하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젤리나 쿠키나 또 뭐 피자에도 뭐 토핑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를 조심하시라고 하는데요. 뭐 저 용지나 이런 데에 카나비스, 마리화나 뭐 위드, 뭐 칸차 이런 나뭇잎으로 된 초록 표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는 성분이나 이런 걸 좀 자세히 보시고 주의해서 섭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마초나 마약이나 이런 게요 6개월에서 1년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채취를 하면요 모바일이나 이런 데서 채취를 하면 1년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1년 전에 먹었던 것도 첩보나 뭐 누군가가 고발이 들어온다던가 하면 경찰이 가서 채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1년 전 것도 나오니까요. 그러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서 여행하실 때는 그렇게 좀 주의해 주십사 이렇게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체포, 구금 예방 및 대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선교사님들 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각종 범죄 혐의로 연루되거나 체포, 구금되거나 뭐 종교적인 문제로 포교 활동하다가 마찰이 발생해서 체포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셔서 상황을 좀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동남아 등에서 외국인 여행 관객을 상대로 하는 셋업 범죄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찰하고 많이 합니다. 현지 경찰이 하고 범죄자하고 이렇게 짜서 좀 뭐 성매매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연루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함정에 빠뜨려서 뭐 돈이나 이런 거를 갈취한 다음에 석방하고 그러는 건데요. 이게 현지 경찰관들하고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나 이런 게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계속 구속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건 대처하기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앞서 말한 마약하고 비슷합니다. 이 소지품에다가 넣습니다. 우리 뭐 주머니에다가 넣는다든지 저희가 들고 있는 가방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갖고 있는 수화물에 넣는다든지 마약을 조금 넣던가 아니면 쉽게 말하면 총알 같은 것도 넣습니다. 총알 같은 거 하나를 탁 집어넣으면 특범무기 소지죄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죄짓고 간 이거 최근 기사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죄짓고 이제 도피하지 않습니까? 해외 도피 사범이 꽤 많다고 하는데요. 그 캄보디아에서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현지 경찰하고 짜고 거기 여행 온 사람을 마사지샵에서 성매매하게끔 만들어서 현지 경찰이 덮칩니다. 그래서 체포 구금해가지고 13억을 발치한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범죄하고 연루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 봉사팀이 뭐 성범죄하고 연루될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함정에 빠지는 거는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교팀들이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너무 친절하잖아요. 너무 친절한 것도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항상 낯선 사람은 경계해야지. 저희는 항상 낯선 사람만 보면은 선교하려고 하잖아요. 자꾸. 그거보다도 좀 외국에 나가서는 좀 경계하는 좀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안 분실인데요. 해외여행 갈 때 우리가 항상 얘기를 듣습니다. 가방을 앞에 메면 내 거, 뒤로 메면 남의 거라고 항상 하잖아요. 여권이나 뭐 이런 거 들은 가방이나 이런 거는 좀 앞으로 좀 내주시고요. 또 해외에서 저희가 카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다 가면 카드만 쓰라고 했는데요. 요새 보니까 카드가 복제도 많이 하고는 피해도 많이 나고요. 분실도 위험이 있고요. 그래서 좀 고액일 경우에는 카드를 사용하는 게 좀 좋고요. 왜냐하면 고액의 현금을 들고 다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더 많을 수가 있으니까 고액은 좀 카드를 쓰시고
소액의 경우에는 자주 쓰는 소액은 그냥 현찰을 쓰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여권이나 기증품은 좀 호텔이나 뭐 객실, 뭐 안전박스 이런 데다가 좀 보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비행기표나 뭐 현찰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분산해서 넣으시고 뭐 이런 건 뭐 다 누구나 아시지 않습니까? 여권을 복사해서 좀 여러 장 복사해서 복사본을 차라리 갖고 다니고 여권을 잘 보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여권 가격이 분실했을 때 여권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래되는 불법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해외에서 한 개당 1,000만 원입니다. 한국 여권 파워가요 세계 2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77개국 무사증 입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이 뭐 엄청나게 인기가 좋고요. 또 중국이나 동남아나 이쪽 사람들은 한국에 오는 게 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권을 잊어버리면 누군가가 한국에 발세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작년 한 해에 입국자 중에서 적발된 건수만 743건이라는 743명이 우리 여권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회 자료를 한번 보여주니까 국회의원이 수집한 자료 보니까 최근 10년간 여권 분실이 100만 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국제 암시장에서는 1,0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요. 필리핀에서 여권을 강탈당한 경우만 그냥 분실이 아니라 뺏긴 경우만 2,000건이 넘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 정도로 여권 돈보다 여권 뺏어가는 데는 그 사람들은 더 비싸니까요. 그래서 항상 여권 같은 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해 드렸듯이 좀 복사본 같은 경우 좀 차라리 갖고 다니시고 원본은 여권을 좀 공부에 넣어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인데요. 아까 앞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저희가 교통사고는 저희가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전기사분을 좀 안전교육을 좀 시켜드리는 거가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운전을 해서 사고 나는 것보다 오히려 보행하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가 가는 또 봉사하는 나라들은 또 도로 상태도 엄청 열악한 데이기 때문에 가서 좀 주의해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좀 안전하게 봉사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외 봉사팀이 좀 낯선 외국에 방문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요. 사전에 좀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범죄로부터 피해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안전하게 다녀오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